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참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죠. 코스피 1% 이상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0.59% 지금 현재 상승권인데, 정말, 금요일 날 살짝 상승했다가, 반등했다가, 오늘 이제 반등폭을 좀 키우고 있어서, 뭐 저점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확대가 되는 분위기고, 지난주 금요일 날 PCE도, 뭔가 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부분들, 또 FMC도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들에 대한 안도적인 어떤 반등들, 미국 시장도 조금, 반등이 좀 나왔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복귀를 조금 해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요. 7월 22일 날이죠. 코스피로 따지면 요 날인데 이날도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옥석 교체를 위해서 뭐 절호의 구간이다.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이날 드린 게 아니고 처음 드린 날은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직까지 하락이 확실하게 시작이 되지 않았던 요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분들 같은 분이시라면은 이번 태풍 같은 이 하락을, 급락을 좀 피해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드리면서 옥석을 교체를 할 텐데, 해야 될 텐데, 매수를 한다면 어느 섹터냐. 말씀드렸던 섹터가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조선, 요 세 섹터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조선주들은 시장이 하락 중에도 방어를 상당히 잘하면서 오히려 올라왔고, 음식료 쪽도 오늘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화장품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은 배신하지 않고 또 실적 섹터라고 해서 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섹터면서 또 시장에 수급이 붙은 섹터,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는 섹터들이 좋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세 군데를 제가 지난주에 뽑아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는 지난주에 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FMC를 전후로 해서 시장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미가 좀 보이죠. 물론 뭐 오늘 코스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죠. 조금 이제 쉬었다가 또는 뭐 조정이 좀 살짝 들어왔다 쌍바닥 형태로 올라가든지 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 이제 바닥은 좀 형성이 되는 분위기예요.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조금 못해요. 코스닥은 제가 이제 이 박스권까지는 빠질 거다 하면서 그래놨었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상승권이긴 하지만 조금 못한 이유는 뭔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래도 코스닥도 코스피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은 잡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텐데 2차 전지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 시즌 지나서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9월 초부터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미리 좀 빠진 바람에 어쩌면은 바닥을 좀 더 미리 잡지 않을까, 제가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좀 미리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움직이려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잘 움직여줘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 보시면은 S&P 500은 빠졌다가 지금 다시 5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 벽인데 벽 하나를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바닥잡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V자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FMC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FMC 때까지는, 그러니까 성명서 발표가 우리 시장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려면 목요일 날 이제 오전부터 결과 반영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 시장도 눈치 보기성 횡보 정도 가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요. FOMC 이후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이번에도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멘트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죠. 트럼프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 입장은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다. 뭐 지난번에 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뭐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장 반등은 FOMC 이후에 뭐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질 것 같고요. 9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보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매파적이었던 인물들, 연준 위원들까지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랑 같이 뭐 이제 흐름을 같이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V자 반등보다는 FOMC 때까지는 뭐 살짝 좀 누르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하면 눈치 보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또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거의 뭐 바닥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옥석 교체를 위한 매도, 이제는 조금 이제 매수할 종목들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면은요, 오늘 장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쪽이 일단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 5%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121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었죠. 하반기에는 실적이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다 빠졌는데 기아도 지금 2%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는 박스권을 만들 테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잡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하단은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반등 이후에 다 신고가를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뭔가 좀 전기차 캐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소멸이 돼야만 다시 신고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아마 28만 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대형주들 빠지면서 그동안에 계속 빠졌던 부품주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살짝 이제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또 SL이라든가, 뭐 화신 같은 종목도 많이 빠졌는데, 뭐 화신도 오늘 5일선 타고 있고, SL은 아직 못 탔네요. 저는 5일선을 회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주가 반등이 빠진 폭의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목표가는.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를 좀 더 지지해주고 올려주는 쪽이 사실 삼성전자라기보다는 반도체라기보다는 밸류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융 쪽인 것 같아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뭐 슈팅이 좀 나왔고요. 또 신한지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 KB금융,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증권사들까지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 키움증권 5%, 미래에셋증권 4% 이렇게 해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되면은 일단 뭐 수혜주로 분류가 지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한정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정이지 내년도에도 요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가고 뭐 내후년도에도 올라가고 이런 이제 섹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올해 한정 고점을 찍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지금 일단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윗꼬리를 벌써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다는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건가? 그것도 아닐 거고요. 이제는 뭔가 이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쪽들도 분명히 주주들에 대한 어떤 친화 정책들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단을 또 잡는 박스권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때 음봉이 나올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 정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쪽을 잘 안 보시죠. 아무래도 성장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잘 안 보시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하락했을 경우에는 조금 담아놓으면은 뭔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형성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관심은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들이 오늘 또 잘 가고 있습니다. HC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제가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이런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선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제가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기자재 종목 두 종목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태광하고 성광밴드 아직까지 흐름들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뭐 대왕고래 이런 쪽에 엮이는 게 좀 불만이에요. 테마주로 볼 종목들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엮이게 되면 훨씬 더 주가에는 좀 불리할 텐데, 그래도 주가를 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콕 한 종목 더 뽑아드린 종목이 있어요. 한 종목 더 기자재주 콕 집어드렸습니다. 동성화인텍.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날이죠, 이날.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이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죠. 동성화인텍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좀 더 갈 폭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요. 한 13,500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다시 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쪽도 시총 상위주들 중에 요즘에 보면 이제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보톡스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죽지 않는 거, 알테오젠이 다시 뭐 30만 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알테오젠이 시총 2위입니다. 코스닥에.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게 코스닥을 상당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뭐 삼천당 제약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또 뭐 요즘에 이제 그 ADC 쪽에 리가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죠.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하반기 때 하고 내년까지 본다면은 이 두 종목 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이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냥 날아가 버렸죠.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제가 좀 눌리면 사자 그랬는데 눌림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은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지금도 뭐 따라잡기보다는 좀 눌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여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박스권을 탈출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라 좀 사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면은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종목이 아닌가. 지금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년도에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관련 사업들도 상당히 좋아질 거죠. 이 두 종목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시세를 줄 종목들이다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종목들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리콘2 반등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반등 나오고 있고, 이쪽도 제가 박스권 매매다 말씀드렸죠. 박스권 하단이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뭐 지난 금요일날 잡을 수 있었겠죠. 반등 나오면 또 팔아야 되겠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상당 한 19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계속 좋고요. 하지만 이제는 박스권 매매하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CTK, 아이패밀리 이런 종목들,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시고 또 상단 부분까지 간 종목들은 매도하시고 쉽죠. 그래서 이쪽 화장품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음식료 쪽 계속 관심,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화장품, 조선 음식료 뭐 이런 쪽들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삼양식품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하자. 박스권은 하단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뭐 사볼만 하고 올라가면 또 팔고.
S&D도 삼양식품이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하단이죠. 또 농심도 지금 하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매가 하기 쉬운 그런 섹터들로 보시면 되고, 또 건기식 쪽도 있습니다. 노바렉스 같은 종목들 하단이죠. 또 종근당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런 트렌드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보셔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5일선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봉이에요.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는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진 않아요. 시총 큰 반도체 소부장들을 보시면은 HPSP 아직 5일선을 못 탔습니다. 뭐 옆으로 바닥은 만드는 것 같지만 확실한 신호는 주지 않고 있죠. 동진세미콤도 지금 뭔가 좀 바닥을 탈까, 5일선 탈까 말까 이러고 있죠. 주저주저합니다.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줘야 될 거예요. 원익 IPS는 지금 5일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준다면은 확실한 바닥 신호를 보여주겠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빠졌는데 뭐 저점을 깰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마 깨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단 신호를 아직 안 보내고 있어요. 테크윙은 조금 더 빠르게 하단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부장들 중에서 뭔가 좀 이제 시총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지금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5일선 타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시장도 코스피가 제대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삼전이가 지금 5일선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탈 거는 확실하지만 언제 타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타이밍 노리시고 계시는 분들, 반도체를 살려고 지금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는지 안 타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들 계속 봐야 되겠죠. 예, 뭐, 물려 계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 중에서도 오늘 5일선을 회복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 이제 하방을 조금은 좀 이제 지지를 좀 해준다 봐야 되겠고, 코스닥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나름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하락장에서 하단을 지켰어요. 저점을 안 깨면서. 그래서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에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대장주다 했던 그 두 종목,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들, PNT 5일선 타기만 기다리자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오늘 5일선이 아마 이제 종가상으로도 5일선 올라탈 것 같죠?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이런 대장주들이 5일선을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2차 전지도 이제는 다른 어떤 소재주들도 조금 하단을 좀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이 종목들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뽑아드리는 이 종목들 5일선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번 주 뭐 전략, 실적이 테마다 이렇게 제가 좀, 헤드라인을 좀 보아봤는데요. 실적 섹터는 계속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 실적 섹터는 뭐, 지금 자동차, 뭐, 조선, 또 뭐, 화장품, 또 뭐, 음식료, 또 뭐 전선 이런 쪽들 있죠. 전선주는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전선주들도 이제는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선주들도 보시면은 그 구리 가격이 있죠. 예,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진 이후에 하단을 잡는 모양새죠.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선주 반등 또 나옵니다. 실적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무너져요. 쭉 무너질 것 같지만 또 하단 잡고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도 박스권 매매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하단에서만 사면은 영락 없이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쪽에서 하단 잡고 또 상단에서 또 팔아주고 하는 박스권 매매하시면 뭐 틀림없고요. 반도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소부장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
100 이내에 있는 그런 소부장들 하시고요. 5일선 타는 그런 종목들, 테크잉 지금 5일선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 보시면 되겠고, 또 2차 전지도 제가 8월 중순 이후 9월 초에는 반등 나온다. 제가 2차 전지의 반등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다.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수급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제 공방이라든가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쪽도 8월 중순 이후 실적 시즌 끝나면서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일선 타는지 먼저 보자 말씀드렸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PNT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계속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을 신규 접근하시려면은 이런 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2차 전지에 물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2차 전지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더 약한 종목이라면 더 강한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조금 하단을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실 구간이다 말씀드리면서 거인의 시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